오늘 소개할 책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입니다. 사회계약론 3총사 중 막내이자 사회계약론의 마지막 인물이죠. 우리나라와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앙숙이던 영국과 프랑스는 인류가 중세를 마감하고 근대를 여는 데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7세기 중반 프랑스의 데카르트가 한참 전에 이탈리아에서 발명한 르네상스라는 부싯돌을 신기한 듯 부딪히다가 개인이라는 불씨를 일으키자 그 불씨는 곧 주위 여기저기에 조금씩 널려있던 근대 과학이라는 지푸라기들로 옮아서 불꽃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불꽃을 보면서도 홉스는 그 불꽃이 일으킬 혼란을 먼저 걱정했지만 로크는 그 불꽃으로 여러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다는 생각에 환호했죠. 이렇게 영국에서 개인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프랑스의 몽테스큐에는 그런 개인이 평생 지녀야 할 법이라는 가치관을 마련해줬고요. 이 모든 일은 100여 년 사이에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원체 호기심이 많은지라 이 분야 저 분야 기웃거리던 루소의 시선에도 드디어 불꽃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보였을까요? 당장에 그 불꽃 속으로 뛰어들어가 앞선 사람들의 작업을 모두 들춰보던 중 의도치 않게 불꽃들이 사방으로 튀어 이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과 프랑스 대혁명으로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최종적으로 포착된 덕분에 루소는 얼떨결에 근대 시민사회의 선구자가 되었고요. 이런 탓에 한편으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사회계약 부분에 관한 설명에서는 홉스와 로크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부와 법과 관련된 부분은 몽테스큐의 설명에 비해 상당히 엉성하며 주권 부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설명은 밀과 비교하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파일의 저자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크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글을 보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읽어보면 루소는 이론가나 사상가라기보다는 평론가에 가깝고 그래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고 깊이를 추구하기보다는 이것저것 알고 있는 건 모두 말해서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인 논리적 일관성도 약하고요. 홉스가 자연 상태에 살던 인간의 최초 모습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설정했다면 로크는 호모 에렉투스를, 루소는 호모 사피엔스를 설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홉스가 개인의 삶 하나하나를 모두 다스려줄 가장 강력한 정부를 염원했다면 로크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필요한 건 어느 정도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그 외의 부분만 책임지는 최소한의 정부를 염원했고 루소는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완벽하게 알아서 할 수 있으므로 개인들 의지의 총체인 일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정부를 염원했다고 할 수 있죠. 루소는 사회계약론의 시작부터 정확히는 그 토대가 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부터 홉스와 로크가 설정한 자연 상태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므로 진화적인 측면의 오랜 시간을 당연히 살펴봐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인간은 동물들처럼 순수하고 미분화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나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의 능력과 권리를 하나씩 습득했으며 그런 진화의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들에 지금의 모든 불평등의 기원이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건 그렇지 않건 별 차이는 없는 말입니다. 입법부를 탄생시키고 그것에 최고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로크를 따르지만 국민의 저항권에 대해선 거의 무심하기까지 한 점은 홉스와 가깝습니다. 누가 뭐래도 루소 고유의 주장은 양도와 대표가 불가능한 국민 전체의 의지인 일반 의지입니다. 일반 의지가 곧 주권이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 법이고요. 여기까지만 깔끔할 뿐 이후로는 중구난방입니다. 주권자를 국가라고 했다가 국민 전체 또는 일반 의지의 현현인 입법부나 입법권이라고도 하는 건 오히려 애교로 봐줄 수 있을 정도죠. 간단하게만 보면 이렇습니다. 일반 의지는 다수결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지닌 공동의 이익에 대한 약속과 그 이행 의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는 본성상 늘 공명정대하고 늘 공익을 지향하며
국민 개개인이 그런 일반 의지를 발견하기 위해선 스스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과연 전체적으로 일치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루소는 국민을 국가의 각종 사안을 판단할 자격도 없고 무엇이 자기에게 좋은지도 모르기가 일쑤여서 자기가 바라는 바도 잘 알지 못하는 눈먼 개인들이며 의사가 고통을 없애주려고 치료하려는 의도도 알아차리지 못해서 겁내는 환자일 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국민의 생각을 모은 게 과연 늘 공명정대하고 늘 정의로운 일반 의지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국민을 믿지 못한 루소가 국민 전체의 의지인 일반 의지를 강조했다는 게 역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믿지 못할 국민을 대신해서 법을 제정할 입법자를 선출해야 하는데 입법자의 자격 조건이 한마디로 공자나 맹자급입니다. 서로 어렵사리 그런 인물들을 선출해서 법을 제정했다고 해도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처럼 국민의 대리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민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비준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하러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공자나 맹자급 사람들이 제정한 법을 무지하고 눈먼 국민이 판단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닐까요?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또 아무리 개인이 이성을 통해 심사숙고해서 발견한 것이라도 투표를 통해 다수의 의견이 되지 못하면 그건 일반 의지가 아니었음이 증명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참고하시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불필요한 내용을 걸러내고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고친다고 고쳤음에도 내심 아쉽기만 합니다. 책 전체의 번역이 해도 너무했기 때문입니다. 참고한 원문은 박은수가 번역한 사회계약론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역자 소개를 보니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했으며 우리나라 불어불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면서 마지막은 담백하고 정확한 우리말로 옮겨놓은 번역으로 명성이 높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과연 저런 평은 누가 한 걸까요? 동료 학자가 했겠죠. 검찰을 욕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검사 동일체를 외치는 것인데 결국은 검사들뿐만 아니라 학자들 역시 한통속이고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셈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좋은 책을 읽고 싶어도 소위 전문가들의 형편없는 한국어 번역 실력이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며 한탄하고 마음 아파하는 척하죠. 자기들 때문인지는 모른 채 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으로 찾아뵙겠습니다.